자,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브 경매 양옥션의 양수성입니다. 자, 고서점 주인장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 이제 찾아뵀었습니다. 유튜브 경매로 찾아뵀었는데, 일주일 만에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아, 뭐 부담감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런 부담감이 조금씩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유튜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요. 경매를 위주로 한 것도 맞지만 저희들 컨텐츠를 하나 둘씩 올려서 그 물품에 맞는 어떤 그 재밌는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을 담아서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유튜브 경매 양옥션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매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5월달은 지금 셋째 주, 다섯째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17일 109회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주에 이제 110회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둘째 주와 넷째 주로 수요일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튜브 경매의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부분은 이제 경매 진행되는 부분의 프리뷰 영상을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책들을 골라서 이제 그 전주에 프리뷰 형태로 먼저 올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 소장품 또는 다른 소장가의 소장품을 또 소개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엮어서 이제 또 우리 독자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떠한 소장가나 일반인들이 어떤 물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뭐 흡사 이제 뭐 TV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진품 명품 같은 프로그램 형태의 이제 고서에 대한 감정 및 어떤 그 가치 판단을 조금 이야기를 풀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제 그 영상인데요. 물론 저희도 유튜브 경매 초창기에 그 다양한 이제 프리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 프리뷰 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동안 못했는데, 자, 이번부터는 저 유튜버의 조금 이제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서 어떻게 컨텐츠 제작에 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뭐 조명도 많이 설치가 됐고요. 뒤에 배경도 이렇게 멋있게 깔아 놓았지만 아직 좀 미흡하지만 차차 그런 부분들을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5월 17일에 열릴 그 109회 경매에 대한 프리뷰를 6종 정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은요, 지금 아마 뭐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설아 선생의 황혼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려보면요, 그 한설아 선생은 이제 그 1936년에 이 조선일보에 연재한 그 한설아 선생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입니다. 자, 한설아는 그 1925년에 그날 밤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했고요. 해방 이후에는 그 북한에 거주하면서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을 결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북한 문화예술계의 수장으로 활동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아쉽게도 1962년에 숙청되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황혼이라는 작품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친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을 갈등 구조를 하여 그 부동하는 소시민층의 몰락과 성장하는 노동자 계급의 희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주의의 어떤 이상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경의 인간 문제와 함께 일제강점기 노동소설의 최고봉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원래 초판은 나왔지만요, 이 책은 해방공간의 초판인데 정말 재밌는 부분은요, 자, 자켓이 너무 깨끗하다 싶었죠. 자, 자켓이 앞뒤로 너무 깨끗한데 사실 이 자켓은 후대 어떤 이 종이로 봐서는 아마 당대에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한 40년대나 해방공간이나 50년대 때도 가능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원 표지를 이렇게 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에만 살짝 종이를 대서 갈라지는 부분을 조금 이제 덧붙였고요. 이 표지가 조금 구겨짐이 있는 형태를 뒤에 두꺼운 종이를 대서 배집 형태로 해서 뭐 튼튼한 척으로 아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그린 겁니다. 뭐 인쇄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나 싶어서 사실은 이 원 표지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정말 잘 그린 자켓 표지입니다. 뭐 이 자켓의 그림은 원 자켓의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정말 어떻게 잘 그린 자켓을 그 작품이 아닌가 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참고로. 자, 노동자의 고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자, 한세라 선생의 황혼입니다. 자, 이 책은 자, 5월 17일 109회 경매에 등록될 예정이고요. 자,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 자, 초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이미지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표지에 조금 해짐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작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5월 17일 109회 경매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물품 또 프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물품은 범상치 않은 자, 양장본으로 구성된 책인데요. 일단은 자, 표지가 얼화에 있어서 이렇게 탈락이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지가요. 근데 이 표지는 그 이후에 개장이라고 보다도 이제 그 표지를 새로 입혔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자, 이 앞 표지도 역시 이렇게 상태가 앞에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자주 넘기다 보니까 좀 떨어졌고 뒤 표지는 이렇게 잘 붙어 있고요. 두 권 다. 자, 이 책은 아마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 책이구나 아마 하실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 이 책은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대한 그리고 조선입니다. 자, 이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가 뭐냐면 영국의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 지부에서 간행된 책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단체가 왕립 아시아학회 왕립 영국의 왕실에서 인정을 했다는 말이겠죠. 자,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한국에 대한 연구,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진,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이해를 돕는다라고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왕립 아시아 학회는 이제 지금도 존재를 하는데요. 자, 한국 지부는 자, 1900년입니다. 1900년대가 아니고 1900년에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아마 이름만 들어봐도 그 사람 하실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호러스 알런이라든지 헨리 아펜젤러 그리고 호머 헐버트 그리고 호러스 언더우드 전부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만들었다든지 세브란스와 관련 있는 초기 선교사들로 아주 유명하고요. 특히 그 철로역정 등으로 아주 유명한 그 제임스 게일이 바로 설립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20세기 초 한국 역사의 한 획을 끈 외국인들인데요. 자, 왕립 아시아학회에 의하면 이들은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아시아학회의 법령을 채택하고 자, 왕립 아시아학회 이름을 쓸 수 있는 허가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당시 한국의 민속을 비롯해서 왕과 관련된 그리고 아주 서민들에 대한 그리고 한글, 한양 그런 모든 전반적인 민속을 포함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개화기 자료부터 초반부의 자료를 합부한 책으로 1927년까지의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총 17책을 이제 이 마지막 부까지 보면요. 총 17책이 합부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아쉽게도 그 9호와 10호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앞부분에는 이제 그 창간호를 비롯해서 개화기 1903년 3-1까지 되어 있고요. 1904년부터는 잘 확실하지는 않지만 1904년부터 1911년까지는 이제 이 그 책이 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안 된 이유는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일제에 조금 뭔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후 1912년에 다시 4-1호, 13년에 4-2호, 4-3호 등등이 나오는데 1927년 17호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원래 합본으로 나온 책이 아니고요. 한 권씩 분리가 되었던 책을 그 합본을 해서 만든 책인데요. 자, 이렇게 왜 합본이 되어 있냐면 예전에 그 춘향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춘향가 같은 경우는 소프트 커버로 나온 그 문고판이 초판이 나오지만 이 소프트 커버로 나온 문고판 초판을 본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쪽의 유럽의 소장가들은 다 자기 그
자기 뭐죠? 자기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 자기의 어떠한 그 집안에 맞는 그런 표지를 만들어서 소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지를 새로 만듭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 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 거의 없는데, 자, 이 책도 아마도 뭐 당대 우리나라에 있던 아니면 외국에서 출판되었던 것을 아마 이렇게 그 합해서 그 예술 장정가들, 재본가들을 시켜서 이렇게 재본을 만들었겠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죽이 삭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책 같은 외국의 책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에는 그 3-1호까지 그 대한제국기까지 나온 거는 대한으로 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으로 간행이 되고요. 자, 이 뒤에도 보시면 그 2-1호도 보시면요, 이렇게 대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1 같은 경우도 대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는 이제 조선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 대한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대한제국의 대한이라고 썼고요. 자, 조선으로 된 것은 이제 조선 총독부였기 때문에 조선으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 책에는 뭐 우리나라 아주 재밌는 자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습니다. 뭐 아까 그 한글과 한양, 그리고 뭐 다양한 우리나라 천문을 비롯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숨어 있는데, 우리나라 초기 개화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잡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창간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에도 한글 박물관인가 한 곳 정도의 소장이 되어 있고요. 주로 27호 이후 1920년대 이후의 책들을 뭐 한글 박물관이라든지 뭐 박물관 쪽에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지만, 그 개화기 내용과 17호 이전의 책들은 거의 소장한 곳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 유튜브 프리뷰에서는 이 정도로 알려드리는 걸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상황은 또 저희들 밴드 또는 그 다음 주 정도에 올라갈 그 유튜브 경매 목록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대한과 조선이었습니다. 총 15책을 두 권으로 합부를 했습니다. 자, 근대사에 관련된 자료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 전쟁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운크라 교과서라고 하죠. 그 유엔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뭐 운크라 교과서라든지 그런 좀 지원을 많이 받아서 딱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인쇄와 인쇄 종이가 아주 좋은 책들은 주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만든 책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사실 종이 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자, 50년대 말까지 이제 그런 조금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이 종이가 이 전용지거든요. 이 전용지인데, 자, 제가 두 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 장은 자, 이 그림을 살짝 그려놓았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는 미사용이고요. 자, 미사용 3장 정도 되고, 자, 별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이건 인쇄는 육군 인쇄창에서 이제 그 인쇄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준장의 어떤 전용지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50년대 만들어진 겁니다. 50년대 만들어진 자료고요. 그리고 자, 이것은 자, 아주 재미가 있는데요. 카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자, 우리 한식장님 군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저는 김해 공군. 공군 출신이죠. 자, 화생방 하셨죠? 예. 네, 이게 화생방에 대해서 50년대 나온 화생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어 절차를 담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 핵공격에 대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화학작용제 보호법, 생물학작용제 보호법 등이 있지만, 자, 이쪽에 한번 확대를 한번 살짝 해주실래요? 자, 원폭이 터졌을 때,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아마도 그 일본이 그 45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이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 한국 전쟁 때도 사실은 핵폭탄을 투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미국이 투하하면 러시아도 투하하면 이제 세상 끝장이니까 그때 함부로 하지는 못했을 거고, 그 당시에 아마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군이었잖아요. 이제 뭐 서로 터뜨릴 일이 없었지만, 한국 전쟁 때는 이제
싸움을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45년도 일본의 원폭 투하에 대한 조금 어떤 공포감이 없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폭 투하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아주 예쁜 그림이 그려진 위문 엽서인데요. 자, 이 뒤에는 한번 이것부터 또 보여드릴게요. 국군 아저씨께 하고 밑에 주소를 있는데 왜 중간에 여백으로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간에는 내용은 안 적어놨어요. 내용은 안 적어놓고 그냥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와 국군 아저씨께 하고 이 뒤에는 이렇게 아주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은 그 크리스마스 위문지입니다. 자, 사실 뭐 예쁜 이때 국군들에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그 걸그룹이잖아요. 아이돌 걸그룹인데 이때도 사실은 뭐 위문 편지 받는 게 낫지 뭐 백선엽 장군의 이런 크리스마스 위문지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때는 육군참모총장이 백선엽 장군 57년도에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위문지 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 뒤에 외출 수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칙 무슨 말일까요? 여기 외출 수칙. 외출 나갔을 때 지켜야 되는. 지킬 숫자에 이제 측자가 칙에 이제 그 같은 말인데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 다 이거 한 장씩 끼워놓고 댕기겠죠. 야, 너도 이거 다 보고 임마, 이렇게 다 외출 나갔을 때 다 지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분대장의 임무를 적은 분대장의 의무 교육 카드 1호. 자, 이것도 한 장 또 있고요. 그리고 보병 26사단 방첩 심득 카드. 자,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56사단의 사단원이란 거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신분증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뒤에 보시면 뭐 이름이라든지 소속, 군번, 계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자료를 포함해서 총 7종입니다. 자, 준장 전용지 4매와 이게 아주 좋은 종이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용지가요. 그리고 위문엽서 일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위문지, 백선엽 장군의 크리스마스 위문지, 그리고 외출 수칙, 분대장의 의무 교육카드 1호, 그리고 방첩 신득카드, 보병 26사단 등 총 57종의 50년대 국군 자료 일관입니다. 자, 이 자료는 경매 시작가는 10만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5월 17일 109회 경매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또 준비해 드릴게요. 재밌죠? 50년대 자료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게. 예. 군사박물관 이런데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다음 자료는 묘법 연화경인데요. 자, 묘법 연화경은 사실은 뭐 불경 중에서도 제일 일반적인 자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자, 이 자료는 일단은 좀 특별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임란 이전의 간행본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첫 표지 이렇게 보시면, 자, 한번 좀 옮겨주세요. 자, 변상도가 한 매가 있는데, 이 변상도에서 이 책의 간행 연도를 조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권두의 변상도 난뇌의 각 수자의 법명과 판각에서 이제 대승사 판본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대승사 판본임은 확인을 했는데, 자, 종이 질이라든지 인쇄 상태가 아주 또렷하고 좋아요. 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임란 이전에 초반 정도에 간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결입니다. 자, 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이 책은. 자, 구결이란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구결은 한문 사이에 띄워쓰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문 줄줄이 적어 놓으면 우리 한 시점 읽을 수 있습니까? 띄어쓰기 안 돼 있으면 해석도 어렵죠. 그렇죠.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자, 그 토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한글화가 되면서 조사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애 하면 애가 있고요. 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문에는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구결을 줘요. 그러니까 중간에 구마다 어떠한 띄어쓰기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러니까 뭘 가라사대, 뭘 예를 들면 좋을까요? 자, 한문에 했을 때, 등, 나는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는 아자잖아요. 그럼 는이란 말을 넣는 형태로. 그런 거 이제 구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구결이 이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구결이 또, 사실은 뭐, 불경에서는 워낙 이제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구결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순운원경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난 구결을 하고, 해제를 한 부분, 윗부분에 각주를 단 어떤 공부를 하실 스님도 많이 봤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글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글이 뭐가 재미가 있냐면, 이쪽에 한번, 이런데 확대 한 번씩 전체 가면서, 자, 한글이 조금씩 있는 부분은 살짝 좀 확대를 해서 비춰주세요. 자, 구결 부분과 부분적인 언의 흔적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16세기 이 책이 간행된 게 이제 1500년대 말에 이제 간행된 판본인데, 그 이후에 어떠한 구결과, 한글 구결과 한문 구결을 연구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글로 이제 토를 달아놓은 부분도 있고요. 한글로 어떻게 어려운 단어라든지 내용에서 띄어쓰기에 힘든 부분을 현토 형태의 토를 단 한글도 있고요. 묵서로. 그 외에 또 언해를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형상들이 이 책에 녹아 있다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문의 구결은 전체적으로 다 이 책 한 권에 한문의 띄어쓰기에 대한 어떤 구결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의 한글 구결과 언해 부분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중간 부분에 어려운 한문이 있으면 그거를 한글로 언해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다시 하였으니 가라사대 이런 형태의 어떤 현토를 단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 책은 또 간행 연대도 1500년대고요. 그러면 1600년대까지의 어떤 국어로 추정이 되고요. 그때까지의 한글 현토라든지 구결, 그런 언해 부분에서 한글 자료로도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문 구결도 사실 일반인들은 한문 구결이 뭐가 중요하나 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한문 구결이 우리나라의 한글의 역사를 따지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도 구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몇법연화경의 어떤 한글 언해와 구결의 형태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몇법연화경보다 조금 더 특별한 몇법연화경 1572년 대승사 판본이고요. 구결 및 한문 구결 및 한글 언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토 형태의 한글 구결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 책에 대한 좀 연구는 좀 더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이 책 역시 109회 5월 17일 109회 경매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은 이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그 밑에 댓글로도 이제 영상에 댓글에도 문의사항 주셔도 되고요. 자, 010-4552-7455로 또 문의 주셔도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책 한 번 더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진언 보장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한적을 조금 일반인들은 아마 이 진언 보장집이라고 봤을 때 좀 무슨 한자도 사실 잘 모르니까요. 자, 그러나 이제 진언 보장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표지와 뒷표지 책 체제가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자, 진언이 우리 한 실장님 뭐겠습니까? 주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진언이나 주문이나 다란이는 거의 같은 말인데. 다란이도 같은 뜻입니까? 예, 거의 비슷한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진언 즉 다란이의 이제 정확한 의미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범어, 이제 불교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는 범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어로 되어 있는 주문인 본문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제일 하면 우리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음마니 반매 음마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진언 다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미합니다. 자, 이 진언 보장집을 지금 아마 이 영상에서만 보시더라도 아마 아주 잘 써진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특히 한글도 같이 이렇게 한글
옆에 이제 도금을, 토가 아니고 도금을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한글로. 자, 이 진원 보장집에는 자, 두 종류의 진원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있는 것은 자, 진원 신묘 장구 대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묘 장구 대다란이는 이제 신기하고 미묘하며 그 불가사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큰 다란이라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랬는데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 관세음 보살의 위신력, 지혜, 그리고 자비와 과거의 행적 등이 이 다란이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관세음 보살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천수경의 핵심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신묘 장구 대다란이가 끝이 나면요, 되게 짧거든요. 이 뒤에 표지에는 자, 여기 보시면 대수구 대명왕 대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수구 대명왕 대다란이는 이 수행 및 그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불교 의식을 치를 때 이제 이제 애우는 이제 진원으로 불교 의례 중 하나인 그 낙하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낙하법이 자,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 넘어오면서 그 또 어떤 놀이로서 또 발전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불교 의례 중 하나인 낙하법과 관련이 있는 진원이 바로 이 대수구 대명왕 대다란입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표지를 빼고 내용만 14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떤 그 사경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을 전체 다 한 번 다 쓰는 거. 직접. 예. 그런 부분이 있듯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필사로 이렇게 그 이제 필사를 사경을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 자, 이 마음을 어떤 다스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 이 범어를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사실 범어 쓰는 스님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조선시대 때도 이 법문을 쓰는 스님들은 크게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쓰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법문과 한글을 아주 잘 쓴 필사본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5대 진원집이라든지 진원집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제 뺏겨서 이제 쓴 것이긴 하지만, 이게 뺏겨서 그림과 그림을 그리는 형태에 뺏기는 것과 자신이 아는 글자를 쓰는 법문을 쓰는 거하고는 확연히 틀리거든요. 근데 이 글씨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쓰면서 이 법문을 이렇게 필사를 잘한 부분에서 이 책의 가치는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이 말 그대로 책 한 권 자체가 이제 어떤 스님들이 보통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불경 한 권에 부처님 한 분이 계신다고. 자, 이 불경에도 역시 우리 부처님이 한 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필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마 1800년대 정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필사자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자, 앞뒤에 그 소장했던 분의 이제 소장인은 이렇게 하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소장인은 이렇게 찍혀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이 책 역시 그 109회 경매 5월 17일에 진행되는 109회 경매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책의 경매 시작가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 역시 109회 5월 17일 109회 경매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품은 자, 그 미술품 한 점을 진행을 해드릴게요. 아주 잘 만들어진 인장암 한 점입니다. 자, 인장암이 뭘까요? 도장. 네, 맞습니다. 예. 도장을 사실 예전에 우리 지금은 뭐 사실 저희들이 뭐 인감 도장이 있지만, 자, 인감 증명서라는 걸 뗄 때는 뭐 구청 가서 떼오면 되지만, 사실 그 최근까지도 그런 디지털이 발전하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도장의 중요함이 사실 엄청나게 이제 높았잖아요. 사실 지금 일본에서도 역시 뭐 아직도 뭐 인장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사실은 자, 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 이 인장암은 아마 연대는 자, 아마 일제시대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 자, 뚜껑이 있고요. 일제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안에는 보시면 그 오색천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얼룩이라든지 이제 얼룩도 있고요. 실제로 사용했던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기 이제 장석에 보시면 윗부분에 손잡이 있는 부분은
딱 모양에 맞게 이렇게 박지문으로 장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자, 새로 이제 이렇게 장식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문양이 안에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그 쪼이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쪼이 기법. 좀 웃긴데 말 그대로 쪼아서 이제 네. 조각을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서 한 기법이라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쪼이 기법, 뭐 제가 사실 학문적인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쪼이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든 겁니다. 자, 나무의 문양도 자, 그대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 있고요. 자, 이게 사실 괴목은 소나무도 아닌데 사실 나무에 대한 정보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소나무는 아니고요. 이게 그 느티나무목 쪽에 가까운, 저 괴목도 아니고요. 좀 느티나무목에 조금 가까운 그런 이제 문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석도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오색천으로 마감한 흔적이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사용했던 흔적이. 이 크기는 자, 18cm, 가로가 세로가 9c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0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딱 인장 여러 점을, 도장 여러 점을 넣어서 보관을 했을 법한 자, 인장 한증입니다. 자, 이것은 장석도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박지문과 옆에 새 조각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총 이번에 소개해드린 것은 일단 6점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물품이 추가로 입고가 되는 대로 혹시나 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다음 차후에 영상이 없다면 자, 이 영상에서는 그만 뵙고요. 5월 17일 109회 경매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경매 양옥션의 양수성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